1966년생인 박봉삼 씨가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첫째 조기 수령 59세부터 매달 70만 원, 85세까지 총 26년 312개월 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총 수령액 70만 원월 312개 2억 1,840만 원. 두 번째 정상 수령 64세부터 매달 100만 원. 64세부터 85세까지 총 21년 252개월 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총 수령액 100만 원 252개월 2억 5,200만 원. 세 번째 연기 수령 69세부터 매달 136만 원. 69세부터 85세까지 총 16년 192개월 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총 수령액 136만 원 192개월 2억 6,112만 원. 결론적으로 박봉삼 씨가 85세까지 생존한다면 연기 수령하는 것이 총 수령액 기준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따라서 85세까지 생존을 예상한다면 당장의 생활 자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기 수령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길어진 수명만큼이나 중요해진 노후 준비, 그 핵심에는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납부해온 소중한 국민연금을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수령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적의 선택인지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국민연금에 기대를 걸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이 필수적인 노후, 자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단지 개인적인 편의나 단순한 생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농부의 마음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매달 손에 쥐게 되는 연금액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평생 동안 수령하게 될 총 연금액까지 눈에 띄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몇십만 원의 차이를 넘어 수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의 손익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 구조가 불안정해지는 것처럼 국민연금 수령 시기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풍요로운 노후 설계에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마치 잘 설계된 노후 계획이라는 항해도를 가지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막연하게 일찍 받는 게 좋을까? 좀 더 늦춰서 받는 게 이득일까? 하는 흔한 고민들을 명확하게 해소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국민연금 수령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지탱해줄 생명줄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더욱 깊이 있는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봉삼 씨의 심층적인 고민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별 구체적인 선택지 분석. 1966년생으로 내년이면 인생의 새로운 막 정년퇴임을 맞이하는 박봉삼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온 국민연금을 과연 언제부터 수령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에 대한 복잡한 생각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금 수령 나이는 만 64세이지만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봉삼 씨의 경우 현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선택지를 놓고 심각하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조기연금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64세보다 최대 5년 앞선 시점,
즉 59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이라도 빨리 연금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연금은 연금을 일찍 받는 대신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이 상당 부분 감액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정상연금입니다. 이는 특별한 사유 없이 법정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64세에 맞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감액이나 증액 없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온전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상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연기연금입니다. 이는 법정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64세 이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기하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 지급이 유보되지만 그 대신 연기한 기간만큼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이 상당 비율로 증액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수 가능성이 높거나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 연기연금은 노후 소득 증대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박봉삼 씨에게 주어진 각 선택지는 단순히 연금을 언제 받기 시작하는가의 시간적인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선택은 매달 박봉삼 씨의 통장에 입금되는 연금액의 크기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박봉삼 씨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될 총 연금 수령액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박봉삼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 예상 수명, 은퇴 후 경제 상황, 그리고 미래의 삶의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최적의 수령 시기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각 선택지에 따른 구체적인 연금액 변화와 손익 분석을 통해 박봉삼 씨의 고민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연금 선택의 심층적인 장단점 분석 및 구체적인 손익 계산. 박봉삼 씨가 만약 첫 번째 선택지인 조기 연금을 택하여 법정 연금 수령 나이보다 5년이나 앞당긴 59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이는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이라도 빨리 연금을 확보하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기 수령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조기 연금 수령에 대해 명확한 감액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 수령 나이보다 1년 일찍 연금을 받을 때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6%가 영구적으로 감액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마치 은행에서 돈을 미리 빌려 쓰는 것에 대한 이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봉삼 씨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놀랍게도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에서 무려 30%라는 상당한 금액이 삭감된 채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박봉삼 씨가 64세에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했다면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5년 일찍 조기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30% 감액된 70만 원만이 매달 박봉삼 씨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처럼 한번 감액된 연금액은 조기 연금을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다시 원래 금액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한번 할인을 적용받은 상품의 가격이 다시 정가로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조기 연금 신청은 매우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박봉삼 씨가 조기 연금을 선택했을 때의 재정적인 손익분기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봉삼 씨가 59세부터 매달 7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법정 수령 나이인 64세가 될 때까지 5년 동안 총 4,200만 원을 70만 원 60개월의 연금을 미리 받게 됩니다.
언뜻 보면 이 4,200만 원이라는 선지급액이 상당한 이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4세 이후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상적으로 64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가정상 매달 100만 원 수령과 비교했을 때 조기연금 수령자인 박봉삼 씨는 매달 30만 원씩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차액이 누적되어 박봉삼 씨가 먼저 받은 4,200만 원을 상쇄하는 시점을 계산해보면 약 11년 8개월 후가 됩니다. 즉 박봉삼 씨가 59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여 75세 8개월 이후까지 생존한다면 정상 연금을 수령한 사람보다 총 수령액이 오히려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100세 시대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평균 수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할 때 75세 이후까지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조기 연금을 성급하게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박봉삼 씨는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조기 연금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재고해야 할 선택지입니다. 정상연금과 연기연금 선택의 심층적인 장단점 분석 및 장수 시대에 따른 구체적인 수령액 비교. 다음으로 박봉삼 씨가 두 번째 선택지인 정상연금을 택하여 법정 수령 나이인 64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가장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으로 인한 감액도 없고 연기 수령으로 인한 추가적인 증액도 없지만 박봉삼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산정된 원래의 온전한 연금액, 즉 앞서 가정한 대로 매달 100만 원을 꾸준히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금액을 규칙적으로 받는 것과 같아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계획하는 데 용이합니다. 특별한 상황 변화나 개인적인 필요가 없다면 많은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들이 이 정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박봉삼 씨의 세 번째 선택지인 연기연금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기연금은 법정연금 수령 나이인 64세 이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에 대한 뚜렷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7.2%라는 상당한 비율이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은행에 돈을 묵혀두면 복리 이자가 붙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박봉삼 씨가 만약 5년 동안 연금 수령을 연기하여 69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매달 100만 원에서 무려 36%가 증액된 136만 원을 매달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바로 박봉삼 씨의 예상 수명입니다. 연기연금은 당장 연금을 받는 시점을 늦추는 대신 미래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85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기연금, 정상연금, 연기연금의 총 수령액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현실적인 100세 시대를 염두에 두고 박봉삼 씨가 100세까지 장수한다고 가정하여 각 수령 시기별 총 연금 수령액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기연금 59세 수령, 매달 70만 원. 59세부터 100세까지 총 42년 504개월 동안 수령하게 되므로 총 수령액은 약 3억 5,280만 원, 70만 원, 504개월이 됩니다. 정상연금 64세 수령, 매달 100만 원. 64세부터 100세까지 총 36년 432개월 동안 수령하게 되므로 총 수령액은 약 4억 3,200만 원, 100만 원, 432개월이 됩니다. 연기연금 69세 수령, 매달 136만 원. 69세부터 100세까지 총 31년 372개월 동안 수령하게 되므로 총 수령액은 약 5억 5,632만 원, 136만 원월 372개월이 됩니다.
이처럼 100세까지 장수할 경우를 가정해 보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조기연금은 물론이고 정상연금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총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상 수명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연기연금은 장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박봉삼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상 수명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장수 시대에는 연기연금이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른 심층적인 추가 고려 사항 및 맞춤형 전략.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맞춤형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따라서 박봉삼 씨를 비롯한 모든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들은 다음과 같은 심층적인 추가 고려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최적화된 수령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당장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끊겨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비록 감액되더라도 조기 연금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저축이나 투자, 퇴직금 또는 다른 형태의 연금 등으로 당장의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상연금 또는 연기연금을 고려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재취업 등을 통해 꾸준한 소득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득 발생으로 인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조기연금보다는 연기연금을 선택하여 연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전략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상태 및 예상 수명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앞으로 오랜 기간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총 수령액보다는 생존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조기 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연기 연금을 통해 매달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예상 수명을 신중하게 예측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은퇴 후 소득 활동 계획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64세에 정상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월 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발생한다면 최대 50%까지 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활발한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 연금액 감액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연기연금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개인적인 자산 상황 및 노후 준비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충분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동산, 금융자산 등 노후를 위한 다른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굳이 조기에 국민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기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려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외에는 특별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조기연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빨리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영향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
예상되는 연금액과 함께 다른 소득원을 고려하여 세금 및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함께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섯째, 국민연금 제도의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인구 구조 변화와 기금 고갈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을 통해 더 많은 연금액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일종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봉삼 씨를 비롯한 모든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들은 위에 언급된 다양한 개인적인 상황과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명한 선택은 은퇴 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족연금, 유족연금, 직역연금과의 심층 비교 분석 및 통합적인 노후 설계 전략. 국민연금 제도는 본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노령연금 외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가족 연금과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라는 중요한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부모, 자녀와 같이 법적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노령연금 수령액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족연금 혜택을 놓치면 상당한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연간 약 30만 원, 자녀나 부모에게는 각각 연간 약 20만 원 정도의 가족연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부모, 자녀 모두 부양하고 있다면 연간 7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가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법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10년 미만 가입자는 기본 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6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경우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 연금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하거나 유족연금액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한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가입하는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율과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많고 유족연금의 지급 조건이나 금액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역연금의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을 받더라도 유족연금 감액폭이 국민연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직역연금은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수령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박봉삼 씨를 비롯하여 가족 중에 직역연금 가입자가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 이러한 직역연금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각자의 연금 수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유족연금 수급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여 전체적인 가구의 노후 소득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 시기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의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만약 가족 중에 직역연금 가입자가 있다면 그 연계성까지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연금 가입 현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노후 소득을 꼼꼼히 계산하여 더욱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